안녕하세요. 캐나다 육아대디입니다. 이 사채하면 1초 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조폭, 인생 낙오자,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 말로만 들어도 조폭이 생각나고 소름이 돋는 이 사채, 이제 영어로는 프라이빗 모기지라고 하는데요. 야, 이 캐나다 육아대디가 이제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서민들 피 빨아먹는 사채까지 손을 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정보를 좀 바로 잡을 겸 프라이빗 모기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프라이빗 모기지를 통해 고정 수입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채라고 하면 대부업, 그리고 고리대금업자, 이제 이러한 콘크리트와도 같은 이 선입견 때문에 캐나다에서조차 이 금융제도의 장단점을 잘 알지 못해서 진입조차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 사채는 그냥 안 좋은 거 아니었어? 네, 이 안 좋다는 것은 단지 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자율이 이제 높다고 해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큰 선입견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프라이빗 모기지를 찾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돈을 빌리는 사람,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을 바로어라고 그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렌더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렌더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 사채는 이 나쁜 건데 사채를 빌리는 사람보다 이 사채를 빌려주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닌가요? 네, 바로 이게 정말 잘못된 정보인데요. 캐나다의 사채, 즉 프라이빗 몰기지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의 약점을 악용해서 어둠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4년 전에 콘도 분양을 받고 나서 이제 콘도 클로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매로 팔자니 수익이 많이 남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클로징을 하자니 내 신용점수도 낮고, 그리고 현재 1금융, 2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클로징 후 약 2년 정도만 흐르면 확실히 이 콘도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네, 바로 이자율은 이제 조금 높지만 프라이빗 모기지를 받고 콘도를 이제 클로징을 해서 급한 불을 우선 이제 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너무 이자가 높아서 저러다가 저분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비록 10% 정도의 고금리 이자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자를 지금 내고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저 정도 이자는 이제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경우처럼 돈이 정말 급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비록 이자가 조금 높지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돈을 이제 빌린 분도 나중에 더 큰 돈을 이제 벌 수 있고, 돈을 이제 빌려준 사람도 시중 은행보다는 많은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윈윈하는 방식의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재 프라이빗 렌더를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집을 구매를 하지 않고서도 한 달에 꼬박 약 1,400불이라는 월세와도 같은 돈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이라는 거를 사야지만 매달 꾸준한 이제 월세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프라이빗 렌더를 하셔도 집을 사서 렌트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렌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주의점이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뭘 보고 저 사람들한테 저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로 상대방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의 집이 있고 그 집에 대출이 5억 정도가 있는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2억 정도의 금액을 빌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집값이 7억 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원금 보존이 되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상대방의 집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저도 좀 관심이 생기는데 최소 투자 금액은 이제 얼마 정도가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 바로워,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5만 불부터 여러분들이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는 이자율이 약 10%에서 11%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최상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를 받고 앞으로 점차 금리가 낮아진다면 이 프라이빗 몰기지의 금리 역시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담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집이 어떻게 안전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이 렌더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게 되면 담당 모기지 브로커가 해당 집의 밸류 그리고 그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담보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를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값에, 즉 집값 대비 담보대출의 비율만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신다면 이 집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이게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죠? 네, 보통은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제 연장을 할지 아니면 계약 종료를 하고 다시 내가 투자를 했던 돈을 전부 돌려받을지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정말 다 좋은데 그래도 이 큰 돈을 빌려주고 떼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 프라이빗 몰기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부채를 탕감받을 수 없는 시큐어드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빚이나 라인 오브 크레딧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unsecured 금액이라고 합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너무 빚이 많아서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unsecured 된 금액이고요. 하지만 이제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secured, 그 금액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으로 보장된 돈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이자나 그런 게 이제 밀리게 되면 시중 은행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 파워 오브 세일, 즉 채무자의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빗 렌더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어떠한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월세와도 같은 현금이 이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투자용 집을 구매를 하게 되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정말 마이너스를 면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게다가 세입자 걱정, 그리고 집 유지보수 비용 정말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빗 렌더는 정말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도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1차 렌더의 경우는 약 10%, 그리고 이제 2차 렌더의 경우에는 약 11%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금리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점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이 투자 금액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2억 정도를 빌려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제 이자는 정말 좋지만 내 원금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점.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투자에 꽂힌 그 시세 차익과 같은 큰 돈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수 없다는 그러한 점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돈을 빌려준 집의 담보 가치, 즉 집값이 많이 계속 하락을 했을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프라이빗 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집값이 정말 폭락을 해서
집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떠한 분이 이런 프라이빗 모기지를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현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은행 체킹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계신 분들, 혹은 내가 은퇴는 했는데 목돈도 좀 있고 내가 이거를 부동산을 하자니 좀 귀찮고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자니 원금 손실이 날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안전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라이빗 렌더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투자도 리스크는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사채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금융 시스템이 캐나다에도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자산을 이제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큰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